한국인들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운동이 현재 상황에 매우 뜻밖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던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일부 보건과학자들이 마스크는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미국 CDC와 같은 곳에서도 굳이 마스크를 써야 하나라면서 겁내지 말고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에만 등장한 의견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서양에서 보는 마스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마스크를 공식 착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합니다. 백악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동네 약국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는 대기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급속하게 각종 수치가 안정되어 간 것이 큰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은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공적 마스크 구입제를 도입하는 등 마스크 공급에 힘써오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 매체를 통해 나갔는데 이들은 한국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에서도 한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빛을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도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있지만 마스크를 써서 안심이 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쓰기 위해 구매하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나 현재 마스크는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N95급 마스크를 요청했으나 수술용 마스크가 왔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도 현재 마스크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공장이나 각종 제조 라인이 국가에 많은 반면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많은 제조 라인을 아시아로 옮기고 자신들은 서비스업 등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마스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미세먼지 등이 많고 일본 등에서는 원래 마스크 수요가 높으니 관련 사업이 발달하는 것도 미국, 유럽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더 현재 상황이 대처하기 쉬운 이유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럴진데 민간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검증도 되지 않은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도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메드 인 코리아 마스크를 누군가가 한 박스 선물해준다면 평생 은인이 될 정도라는 말도 한인사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조용한 운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스크 수량이 아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생산량을 늘려 공적 마스크 공급을 예전에 2배 가까이 늘려가고 있어 줄을 서지 않는 약국도 나오는 등 숨통이 트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겠다며 조용히 남들에게 양보하는 은밀한 운동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나보다 꼭 마스크를 구매하는 이들을 위해서 양보하겠다며 자신은 여러 번 소독 살균해서 쓰고 웬만하면 외출도 자제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재고에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을 위해 양보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에 한 외국 네티즌은 우리는 화장지로 싸우는데 저들은 이웃을 챙긴다며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실감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라며 많은 이들은 사태가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리뷰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규제 비판 들어 한일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 주목. 일본 언론은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향후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격하게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해 앞으로 WTO에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아 최근 되살렸다. 교도통신은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WTO에서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입후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유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시작된 후 일본 조치는 WTO 등의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이 WTO의 무역 질서와 국제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WTO 사무총장 입 후보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 인사의 WTO 사무총장 입 후보는 세 번째라고 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아 최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NHK는 다만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포스트가 아니다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그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온 점을 들어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지난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씻을 수 없는 반인륜 범죄를 감행했으며 종전 70년이 넘도록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오늘날 안보리에서 주권 존중과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자주권 침해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니케이는 특히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왔다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개혁은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비동맹운동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지리적 배분으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7년까지 모두 11차례 비상임이사국을 맡아오면서 다각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해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 핵심 쟁점은 결국 한일 과거사 문제다.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제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한일 지소 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양측이 여러 이견을 극복하고 지소 미아 종료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 미아가 만료되기 전까지 아직 며칠이 남아있으니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소 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지 않는 한 지소 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취지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소 미아 종료의 영향과 관련 한국을 방어하는 일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한다는 국무부 성명을 상기했다. 이어 한국이 지소 미아를 종료하면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성명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으며 한국 협상팀이 의미 있는 제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한국이 원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SMA 협상 원칙과 관련 SMA는 그 나라를 방어하는 미국의 실제 비용에 가깝게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한국 밖에서 진행되는 작전 비용에 대해 한국의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주한 미군 주둔 규모 등 다른 동맹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모두가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해리스 대사는 SMA 협상과 지소 미아 협상에 대해 둘 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지속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한미 군당국이 최근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를 향한 문을 열어두는 데 있어서 낙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시하는 훈련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공중훈련은 100여 기의 항공기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 국방장관의 연합훈련 연기 성명에는 북한 또한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